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목서연입니다. 영국 소설가 존 버거는 책을 읽는다는 건 책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삶을 살아보는 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죠. 네. 지식은 물론이고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책을 가깝게 하지 않는 게 요즘의 일상인 것 같아요.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 성인 10명 중 4명은 1년의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요. 최근 몇 년 새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네 책방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라졌던 동네 책방들이 다시 모습을 보이면서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기회가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 동네 책방지기 이지선 대표를 반갑습니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주에 작은 동네 책방을 하나 여셨어요. 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이제 다가오는 10월이면 2주년이 됩니다. 네네.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아니요, 책 종류가 다양한데, 네. 네, 뭐 좋은 책도 있겠지만 저는 만화책과 또 하이틴 시절에는 또 그런 거에 걸맞는 또 많은 책들을 이렇게 섭렵하면서 일단 책과 가까이 지냈다는 것에는 맞습니다. 근데 그 책이 오픈하신 지 2년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건가요? 이제 서울에서 광고 대행사 카피라이터로 일을 좀 했었고요. 이제 프리랜서로 계속 카피를 쓰고는 있었는데 이제 전주에 내려온 지가 지금 6년째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카피라이터로서의 삶을 꽤 오랜 시간 사신 네,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를 쓰셨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네. 이제 한 대학의 문구였는데 젊음만 가져오십시오. 나머지는 땡땡 대학이 책임집니다. 라는 이제 그런 카피도 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두부 광고라든지 네. 가구 광고 또 그런 광고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두부 중에서는 이제 탤런트 수혜 씨가 나와서 네. 두부 껍질을 까서 물을 먹는 그런 좀 광고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물과 콩 외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라는 광고로 좀 이슈가 됐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알수록 볼수록 피자 해가지고 피자 광고도 좀 했고 치킨 광고 뭐 여러분들이 알면 또 재밌는 그런 네. 광고들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예.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봤던 그런 저 문구였거든요. 얼핏 기억에 남아 네. 있어요. 그 문구를 만든 주인공이 바로 앞에 있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 네, 참 기분이 그래서, 묘합니다. 지금 아마 이제 커피숍들에 가면 가끔 매장에서 트는 노래나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이제 CM송이나 매장 노래 같은 경우도 작사 정도는 이제 카피라이터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나중에 혹시 책방에 오시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네. 저게 사실 뭐 책 이야기하고 책방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개인적으로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카피라이터로서 이렇게 글을 쓸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흔히들 카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카피가 뭐 열심히 일한 사람 쉬어라, 열심히 일한 자 쉬어라 이런 유명한 카피들이 있잖아요. 근데 카피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상업적인 문구예요. 그래서 멋지고 예쁜 말이 아니라 소비자가 이걸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마케팅적인 이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지점은 소비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소비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게 관건이라서 사실 유명한 광고가 마케팅으로서는 실패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고주가 이제 사실 광고의 주인이기 때문에 네. 그 광고가 성공한 걸로 보려면 상품이 많이 팔리는 그런 광고를 만들어야 되는 게 카피라이터의 임무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고민을 하곤 하죠. 저희가. 네. 소비자의 마음을 잡는 것. 그렇죠. 그것이 네. 핵심인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카피라이터로 일하시다가 6년 전에 전주로 내려오셨다고 네. 하셨어요. 네,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원래 광고 대행사 하면은 사실 이제 야근도 많고 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육아와 병행하면서 힘들게 다니긴 했는데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좀 많이 아팠어요. 이제 아토피가 좀 심해서 네. 제가 프리랜서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집에서 일을 하곤 했는데
이제 제가 원래 고향이 전주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너무 이제 그 당시에는 아이를 혼자서 돌보는 게 힘들어서 전주에 잠시 와있자, 친정집에 와있자 했던 게 눌러앉게 된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편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전주에 와서도 다행스럽게 일을 조금 꾸준히 할 수는 있어서 그런 면들도 많이 고민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노는 아이들은 사실은 조금 놀게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전주는 더 가까이에 좋은 자연도 많았고 그래서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아이는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다행이에요. 전주에 한 그래요? 2, 3년 또 고생을 하긴 했는데 지금은 저희 같은 책방지기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열심히 저와 그래요?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우, 네, 잘 됐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이가 이제 건강이 좀 호전되고 난 네, 이후에는 네. 다시 서울로 돌아갈 법도 하잖아요. 그동안 카피라이터로서의 삶의 어떤 인적 그렇죠. 인프라가 다 네. 위쪽에 이제 포진이 네. 돼 있으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전주에 남아 있었던 이유도 궁금한데요. 이제 사실은 올라가서의 삶을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근데 똑같은 삶일 것 같았어요. 열심히 뭐 카피는 쓰겠지만 뭔가 저는 없는 그런 삶. 근데 이제 전주에 와서 어느 정도 약간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책을 아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동네 책방들을 이렇게 구경을 다니기도 하고 또 전주 외 지역, 이제 서울이라든지 또 요즘은 각 지역에 다 네. 책방들이 생겼거든요. 맞아요. 그런 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나도 이런 공간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실천까지는 물론 시간이 걸렸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카피라는 일도 꾸준히 할 수가 있어서 작업실 겸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서울보다는 이제 전주가 맞았던 거죠. 네.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더 힘들 것 같아서. 네. 근데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그리고 그 치열함 속에서 매일 경쟁해야 되는 네. 그런 환경에 좀 지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세월도 살았죠. 네.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이렇게 본인이 원래 좋아하던 책을 다시 생각하게 되신 것 네, 같은데 네. 사실 이 동네 책방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걸로 생계를 뭐 이어가거나 뭐 어떤 수익을 바란다던가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요즘은 책을 사실 예. 온라인을 통해 네. 많이 맞아요. 사니까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2년 가까이 해보니까 이제 카피라이터 일을 그만하고 사실 책방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왜냐하면 책방이 가져다 주는 행복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계로 잘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책방 문을 닫고 저는 또 혼자서 어느 카페에 앉아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방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요즘 서로 뭉치기도 했어요. 네. 이제 전국 동네 책방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뭔가 서로 상생하면서 함께 오래 가야 할 뭔가 방향을 만들어 보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다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저는 좋은 기회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나 또 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작은 책방들이 많이 맞습니다. 생겨나고 네네. 또 뜻을 같이 하는 그 네. 동료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요? 게 그래서 맏언니, 맏누나로 이렇게 좀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같이 잘 끌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저는 좀 안심이 되는 게 카피라이터 생활을 하셨으니까 어떤 그 홍보나 마케팅 부분에서는 그래도 특화돼 있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2년이 아직 안 됐는데 책방이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네. 그 주변에서 많이들 오시는 이유가 제가 이제 SNS에 좀 재미나고 근데 이거를 책방지기들이 보통 조용하신 분들이 많아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근데 제가 성격이 조용한 편도 아니고 예. 제가 되게 사실 웃기고 아, 그렇습니까? 오면 좀 예. 이렇게 웬만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지치기가 싫었어요. 맞아요. 이왕 하는데 내가 즐겁지 않으면 오시는 분들도 그냥 처질 것 같아서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날은 빵 터진다 올렸더니 다음날 이렇게 반응이 오시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좀 더 유쾌하게 좀 전략 바꿨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그러니까 저도 그걸 하면서 아 신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이 공간이 비록 작고 책밖에 없는 공간인데
무언가를 에너지를 내가 여기서 뭔가 새롭게 만들면 그 에너지를 누군가가 받아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곳이구나 생각을 해서 조금 지금은 다양하게 더 접근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SNS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책방이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네. 이 작은 공간을 어떤 책들로 채우시나요? 요즘 그림책 하면 사실 아이들이 보는 책이라고 많이들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데 그림책이 요즘은 엄마들 또 아버지들 선생님들이 보는 어른들용이 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림책이 예. 성인용 그림책이 있어요. 예, 따로 많아요. 있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림책을 0세에서 100세까지 보는 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에 한번 빠지면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책방이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 돼 있는데 한쪽 면에는 그림책들이 이제 잘 보이게 배열이 돼 있고 또 한쪽에는 이제 일반 에세이부터 문학까지 다 좀 차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 또 서가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또 약간의 큐레이션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오시면 이제 책방마다 뭐 문학 책방이든 네. 전문 책방들이 있는데 다 테마가 저희는 있죠. 네. 저희는 이제 작지만 다 있는 책 전방이라고는 표현도 썼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느 분 나이대가 들어오셔도 한 권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책방 그래야 이제 동네 책방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지점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전방하니까 굉장히 점점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 불량식을 좀 갖다 놓고 팔아야 될 것 같은. 네. 사람들의 어떤 그 문턱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예, 그런 사랑방의 그랬어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예. 책방이라는 이미지가 확 와닿네요. 사실 책방이 이렇게 쉽게 문 열고 들어오기가 힘든 맞아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네. 혼자 주인이 또 조용하게 있고 어떻게 이 정적을 깨야 하나. 맞아요. 저조차도 처음에 이게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랑방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더 난리를 벌인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올 때도 좀 마음을 열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네, 다양하죠.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시다면 몇 분 좀 소개를 기억에 해주시겠습니까? 남는 분들요. 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 보셨던 분이래요. 네. 이렇게 근처에 계셔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떤 책을 이제 골라달라고 해서 책을 조금 어렵지 않은 책으로 네네네. 추천을 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 달쯤 뒤에 다시 오셔가지고 오. 너무 좋았다고 다른 책도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면서 네. 자기가 이제 일만 하면서 사는 삶인 줄 알았는데 네. 책을 보는 삶으로 바뀌었다면서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오. 옆에 책방이 있어서 이렇게 책을 다시 읽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감동을 받았었고 사실은 저희 책방에 모든 좋은 책들이 다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요즘 보면 한 권, 두 권을 주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주문을 하시면서 혹시 내가 귀찮게 하는 건 아니냐. 한두 권 주문하는데.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쌓이면 저는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은 분명히 할인 혜택도 있고 사은품도 주고 맞아요. 더 훨씬 집까지 배달이 되는데 저희한테 주문을 하면 정가고 또 직접 오셔야 되고 그리고 느려요. 이게 하다 보면 도매로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방을 오시는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제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오시면 정말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해드리고 차라도 같이 한잔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일상도 나누고 그런 게 동네 책방지기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동네 책방의 매력이 바로 그거죠. 이제 책방의 주인과 또 다 그렇죠. 오는 손님들이 네. 어떤 공감대가 쌓여서 서로 책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또 그냥 책뿐만이 아니라 일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그럼요. 것까지 이제 가능하다는 거. 다 이제 남편의 사생활, 아이들의 교육 이제 다 알고 서로 이걸 공유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서로 헤어질 때 안아주기도 하고 이제 멀리까지 배웅하기도 하고 네. 이제는 손님과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큰언니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딸처럼 느껴진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이면 근데 저 역시도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혹시 너무 지치지 않냐 사람들과의 그런 것들이 근데 제가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아서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지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A 손님 오셔서 이야기를 한참 쫙 늘려서 대화했는데 맞아요. 잘 가요 했는데 또 B 손님이 오셔. 이분은 또 말이 또 많으신 분이야. 이러면은 맞습니다. 굉장히 피곤할 것 그럴 같은데.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럴 때 혼자 이제 커피를 계속 타서 이제 집에 가면 막 녹초가 되기도 하는데 네. 다행히 제가 퇴근을 일찍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네. 그렇게 생각보다 손님이 아직은 저를 지치게 할 만큼 많지는 않아서 조금 지쳐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전 같은 때는 좀 한가한 편이에요. 네. 그때는 저도 이제 책을 읽거나 이제 청소를 하거나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오후에 이제 손님들이 좀 드나들면 반갑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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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사람들과 관계를 더 확장시키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여서인지 단순히 이제 책만 파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다양한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시라고요? 네, 사실 어느 책방이 원래 이제 책을 파는 곳이고 이렇게 사실 책 손님이 한 분 오시면 그분하고 얘기를 갖는 게 그게 사실은 주된 역할인데 어쩌다 보니까 책방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은 문화 활동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안 할 수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지원 사업에 저도 기획서를 내서 올해는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그 행사를 통해서 네. 다양한 분들을 작가님도 모시고 또는 책방이지만 전혀 책과 연결이 없으신 분들도 모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비보이 라스트 포원 전주에서 활동 중인 네. 그분들이 오셔서 토크쇼를 진행을 했는데 공간이 한 12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설마 춤을 출 줄은 몰랐는데 이분들이 춤을 추셔주셨어요. 아, 췄어요? 그게 가능해요? 네. 그 공간에서?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네. 저희 책방에 오신 손님들이 막 비를 뚫고 온 게 너무 고맙고 막 박수 치고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 됐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또 책방에서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뭐 하실 말씀이긴 하지만 네, 네. 동네 책방과 예. 그리고 온라인 서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연 가장 무엇이라고 큰 차이점이요. 생각하십니까? 예.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책방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책을 잘 몰라도 돼요. 제가 책을 사실 다 읽지도 않고 사실 모르는 책은 정말 모른다고 해요. 근데 온라인 서점에는 우리가 찾는 책이 다 나오잖아요. 정보도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요. 네. 근데 굳이 이곳에 오는 건 이제 아날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종이책의 냄새를 맡으시러 오시고 또는 책방지기가 혹시라도 추천해주는 어떤 책이 있을까? 뭐 이 책방에는 내가 모르는 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동네 책방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책방마다 성격이 다 달라서 네. 가보면 그 책방마다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온라인 서점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을 저희는 사실 드려야 되고 그게 이제 사람 냄새 아닐까. 그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서 뭔가 정말 좋은 책을 골라주는 어떤 시스템이 나올지라도 사람한테 느끼는 정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 냄새 나는 책이 있는 공간. 좀 로맨틱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인지 요즘 동네 책방들이 조금씩 다시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고 또 온라인 서점이나 뭐 대형 서점에 가는 사람들을 동네 책방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네.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희가 이제 7월 같은 경우에 방학 전에 인근의 초등학교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책을 구매하러 책방으로, 동네 책방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조금 이렇게 좋았었는데 이렇게 학교 도서관이나 또는 그 보통 공공기관이나 그 근처에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납품 시스템이 동네 책방으로 연계가 돼서 책을 한꺼번에 이제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는 게 서로 좀 파트너가 됐으면 하면 네. 동네 책방들이 더 좀 힘이 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독자층이 굉장히 늘어야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책들도 있고 때로는 온라인으로 이만큼을 샀다면 이 한두 권 정도는 한번 우리 동네 책방을 한번 이용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와주신다면 저희 책방뿐 아니라 다른 책방들도 더 힘을 내서 열심히 또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2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동네에서 어떤 책방으로 남고 싶으세요? 아까 이제 잠시 얘기 드렸지만 이제 엄마 손을 잡고는 뭐 3살, 5살 친구들이 생겼고 저희 책방에 정말 놀러 오는 중고생 친구들도 생겼어요. 이 친구들이 커나가는 걸 같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속 드나들 수 있는 책방, 동네 책방, 그리고 저는 재미있는 할머니로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네. 좀 이렇게 동네랑 같이 익어가는 그런 책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네를 같이 익어간다라는 이야기가 가슴에 굉장히 좀 뭉클하게 네,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이지선 대표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책을 보면 굉장히 좀 신비롭고 네. 재밌고 그런 어떤 그 즐거운 이야기가 가득하잖아요. 네, 네. 네, 그 책방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꼭 오십시오. 예, 저도 그림책 한 네. 권 추천받으러 찾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저는 이제 또 그림책 외에 이지선 대표가 골라놓은 책들이 뭐가 있을까 계속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찾아갈 수 있도록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